예, 안녕하십니까. CQ 방송이고요. 예, 오늘은 집안에서 이 모처럼 이 방송하게 됩니다. 참 오늘은 지금 바깥에 비도 지금 오고 있고요. 그리고 참 사는 것이 참 뭐 그렇다는 말밖에는 뭐 더 드릴 말이 없을 것 같죠. 예, 저들이 말한 대로 이제 대한민국은요, 저들에게는 기쁠지 모르지만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절박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그 치밀어 오른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민주화를 내세우고 주장했던 저들이 결국에는 참 좌파의 본성이라 할까. 그리고요, 경제가 엉망진창이 되었는데도 이들은요, 그저 야당 탓을 하고요, 전 정권 탓, 그리고 국민의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닮아서 그런지 다들 그렇게 뻔뻔하다 못해 그 참 하도 너무나 어이가 없으니까 말이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국회 보위자 몫에 대한 정보위원회만 놔두면요, 17석을 그들이 원한 대로 다 헤쳐먹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김태년이가 인간 같다면요, 그래도 야당이면 또 어느 정도 세워줘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사위원장도 자기네들이 해보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는요, 부정선거 운동을 널리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야에 있는 정강훈 전 한기총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종교가요,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뭐 등등이 종교이든 간에 이제 국민적인 총알을 모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들은 이미 문재인이가 정권 찬탈을 할 때부터 그때부터 저들은 본성이 아니었고요. 민주라는 허위의 탈을 덮어쓰고 지랄발광을 했던 집단이 지금의 더불어 집단들이죠. 지금 밖에는요,
비가 지금 여름에 이제 절정이 이런 장마에 들어서니까 비가 이제 조금씩 내리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4.15 총선이 어디서 결정졌느냐? 바로 사전선거에서 저들에 의해서 조작이 되었고요. 일주일 가까운 시간에 그 조작을 못했다면요. 그게 납득할 수 없는 제시를 할 수 있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국민의 삶이란 것은요, 그저 안중이 나오고 자기네들 그저 일속만 챙기고 자기네들 사람이 무슨 일을 저질러도 다 용서가 되는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늘 저도 얘기를 했고 다른 분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민 저항권이요. 이제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는 인천공항에서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1900명이 되었죠. 1900명이 되었는데 지금 실직자들이 너무나 많죠. 여기에도 또 부정한 방법이 들어갔다 해서 지금 좌파 뺄갱이 청와대가 지금 도리어 가짜뉴스라고 생떼를 쓰고 있죠. 대다수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에게 실망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외국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자기 딸이 어떻게 사는지도 알려주지도 않는 이런 희한한 나라입니다. 공수처는요, 좌파 뺄갱이 정권의 정권 연장에 그냥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는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이제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국민 여러분들이 이제 저 빨갱이 정권에 대해서도 이제 투쟁에 나서야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쓰레기당에도 항의 전화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부정선거는요, 문재인 빨갱이 정권이 저지른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그저 안일함에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책임에도 저도 물론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이고요. 모든 분위기를 봤을 때 문재인이가 원천과 정치를 못하니까 이번 선거만큼은 그래도 야당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저는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다는 자체가. 그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래통합당에서 자존심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는 우리가 지금 기아 빠진 차에 지금 타고 내리막길을 쏘다닌다 생각해 보십시오. 차를 어떻게 멈추겠습니까? 저 차를 나 떨어지러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것은요, 누구 한 사람의 희생이 없이는요, 저 낭떠러지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 차를 멈춰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은 민주화라는 탈을 덮어선 악마의 그저가다 어리 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렇죠. 북한 공산 집단이 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해도 이 빨갱이 정권은요, 직설이 말 한마디 못합니다. 이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요, 국민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김종인 씨는 지금 당장이라도 선거의 책임보라도 이제 스스로가 그 용퇴를 할 쯤이 되었다.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때 당시에 탄핵을 했던 62분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합니다. 만약에요, 그때 당시에 정상적으로 갔더라면 지금 나라가 이거보다는 더 업그레이드 됐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5.18 문제만 꺼내도 법을 어쩌고 저쩌고 지랄 뻗고 하는데, 광주 문제는요, 북한군의 개입이나 뭐 그런 등등의 문제도 밝혀져야 할 일이고요. 그리고 군인들이 이동하는 그 행성지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걸 군인들 차를 습격을 하고 무기고를 44개소의 무기고를 단 몇 시간 만에 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방송국을 이유, 그리고 시민들이 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시민군이 장갑차를 몰고요, 경군을 깔아 죽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 이면에는 북한 공산 집단과 남한의 좌파분자들이 분명히 개입되어 있어야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북한 공산 집단의 그 교과서에도 광주 일을 혁명적인 일이었다, 그렇게 교과서에 나와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일이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경에까지 간 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 그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가 2016년 말에 정권을 어이없이 그렇게 갖다 뺏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온 국민들이 이제 힘을
하나로 이제 모아야 된다 봅니다. 그리고 대깨문들하고 뺄갱이 분자들만 내놓고는 한때 문재인을 선택했던 사람들도 모여야 할 것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런 부분은 나라가 갈 방향이 아니라 봅니다. 어떻게 상권 분립이 위배가 되는 그래 공수처가 그래 검찰총장 위에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야당 간의 협의도 없이 자기네들 멋대로 했잖아요. 결국은 그게. 저는 요즘 뉴스도 잘 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너무나 갖다 어처구니 없는 짓을 너무나 많이 하니까 어처구니 없는 짓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군부 독재 시절에 어떻습니까? 죽은 김영삼이가 어필했던 것은요. 국민 속으로 뛰어들었던 것이었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김대중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되었지만은 우리나라는요. 그런 간행이 아예 무너졌다고 그래서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 말씀처럼 사회주의로 가는 급행열차에 지금 국민들을 몰아 열라고 오늘도 지랄발광질을 하고 있는 더불어 빨갱이당의 의원들이나 좌파 빨갱이 등의 의원들 190명이 이 나라를요 엉망진창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소득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그리고요 수많은 일자리를 없앴고요. 그리고 민노총이나 뭐 그런 노조가 100만 명이 넘는다 하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그래 업그레이드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데도 우려는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강훈 목사님이나 미래통합당 그리고 애국세력 하나를 모으기 위해서는 지금은요 자존심이고 뭐고 버려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온 국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악법들이 민주당의 17개나 차지한 이 미친 것들이요 거짓거리를 하면은 여러분들 삶이 행복하신다고 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진짜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 그리고 제대로 알려줘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이 정권이 들어서서 지금 경제가 무너졌죠. 안보가 무너졌죠. 외교가 아예 상실이 되었고 저들의 말하면 대통령이 하는 문재인 저 병신이요 나가면 해외에 나가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합니다. 못하고 그저 망신만 듣고 옵니다. 그리고 영부인이란 짓거린 김정숙이 그런 추태를 보이고 다닌 것입니다.
저들이 말한 과거 군사 독재 정부 생각해 보십시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이 정권 시절에는요, 외교적으로 어디 외국 나가서 망신을 들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대통령들은요,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지만, 국익을 위해서 뛰었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어디 갔다, 어디 외국에 어디 갔다, 어디 방문하지 않는 그 지역에 일정도 잡혀 있지 않는 그 지역에 들려서 그 나라의 원수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가서 시간만 낭비하고요. 국민 세금만 그저 축내고 망신에 당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렇습니다. 정책을 실패를 했으면은 이 수정이란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니면은 이정표를 다시금 생각을 해서 바꾸어 가야 되네. 때로는 차가 가다가 내가 목적지보다 아니라 그러면 다시 되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가 차선도 필요한 것입니다. 야당의 상생은요, 그전 남 탓이나 그저 하라 그러면 잘하고, 그저 막말 짓거리나 하고, 우리 국민들요, 지금 대다수가 거의 죽을 맛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단 음식이요, 도리어 당뇨를 일으키고요, 또 이까지 또 썩게 만듭니다. 때로는요, 매운 음식도 먹어줘야 되는 게고, 약간 짠 음식도 먹어줘야 이 선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과도 만나서 소득주도 성장 같은 것도요, 소득주도 성장 같은 이런 일도요, 폐기를 하든지 수정을 하든지, 그래서 시급을 올려서 지금 여러분들 어디 가서 거리로 나가 보십시오. 뭐 온전한 가격이 어딨습니까? 내가 어제 갔던 그 집이 내일은요, 임대 딱지가 붙어져 있고 가게가 다른 집으로 바뀌어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이런 현실을 못 느끼겠습니까? 저들이 말한 평화 때문에요, 온 국민이 지금 저게 지금 해골머리에 이고 지금 사는 그런 지경이 있습니다. 그래도 뭐 며칠 전에 멍청한 소리 한 인간들이 있죠. 그들은 대부분이요, 잡하고 그리고 자기 딸을 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지 뭐 차라리 가서 북한에 유학을 보내면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가서 살든지. 정상적인 정권이었으면요, 윤미향은요, 벌써 아마 감옥에 가도 남을 인간들이고요. 그리고 최강욱이도 있었죠. 최강욱, 그 다음에 그 울산 선거에 했던 윤건영이도 있었고요.
그리고 황혼화도 있었죠. 감옥에 가고도요. 남을 인간들이었죠. 자고로 우려가 현실이 되었죠. 모든 거는 이제 우리의 삶, 우리의 자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요즘의 삶이요. 여러모로 기운이 많이 빠지는군요. 그런 벌이도 역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한대고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를 했죠. 잘못된 선택과 판단 한 번이요. 국가의 안녕과 여러분의 삶을 아작을 내고 엉망진창으로 거의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리막길로 지금 그저 치닫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요. 저나 여러분들의 피눈물 나는 희생이 없이는 도저히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당도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국민 속으로 들어오시고 이 선거가 다시 재선거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저는 말씀해 드립니다. 예, 다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요. 저 꼴같지도 않는 저 병신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이 지금 현실을 직시하시고요. 느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다들 저녁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